안녕하세요, 여러분. 눈사는 기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구도에 있는 한 휴양지에서 벌어진 산뜻한 경험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기밀스러운 사건과 기이한 현상들이 조용히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오늘 이야기는 한 가족이 평범한 여행을 떠났다나 결코 잊지 못할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최근 선택한 여행을 하여 이렇게 제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워낙 낚시를 좋아하는지라 부모님과 오시고 바다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중 거리가 가까워서 떠나니더란 대부도에 가게 되었죠. 아침 일찍 서울에서 출발해 2시간이 채 안 되어서 대무도에 도착했습니다. 무릇 아직 잊힐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은 납치를 하고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나고 회전에 짐을 뿌려고 했죠. 자리를 잡고 납치 300여리에 발을 쓸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로 받아보니 우리가 예약했던 회전의 주인 아주머니시더군요. 이야기인 즉 본인이 실수로 같은 날짜에 저희 방을 두고 예약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예약한 사람이 있어서 오늘 사연이 불가하다고 너무나도 미안하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곧 펜션에 들어갈 시간인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나빠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당장 방 구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방이라도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슬슬 뚫리고 있단 데라 방이 하나도 없다면서 일찍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이달 부모님께도 말 좀 해드려야 하니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부모님께 말하고 있던 도중 다시금 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로 받아보니 주인 아주머니가 한참을 우물쭈물거리다 방이 하나 있긴 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는 없다고 했잖아냐고 물었더니 그 방이 원래는 순위련이 아닌데 다른 방들보다 층간 소음이 심해져 지금은 빈 방으로 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방이라도 달라고 말했는데 원래 예약한 곳보다 훨씬 넓고 더 비싼 방인데 본인이 실수했으니 추가 비용 없이 쓰라고 하더군요. 옆에서 도저히 다른 방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차인 가족명 많이 없었고 달잘 납치도 하고 있으니 일단 알겠다고 하고란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는 납치대를 잠시 걷어두고 근처에서 점심을 먹은 뒤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짐을 들고 나왔는데 이미 주인 아주머니는 저희 차 쪽으로 와 계시더군요. 그리고 다시금 죄송하다고 말하며 방키를 저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던 게 갑자기 그 방 이용하는 조건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층간소음이 심하니 밤에는 너무 쿵쿵거리지 말고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거를 원래 알고 있던 거니까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말이 이상했습니다. 화장실 옆에 보일러집이 있는데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서 절대로 열면 안 됩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곰팡이가 안 생기려면 오히려 고를 열어서 통풍을 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죠. 다만 어차피 보일러집이란 굳이 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말하고란 무거운 짐들을 후다닥 밖으로 옮겼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다시 낚시터를 향해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 낚시를 했습니다. 조언이 좋아서인지 조금만 더 해보자는 아버지를 겨우 붙들고 펜션으로 돌아왔죠. 미리 잡은 고기와 낚시터에서 뜬 횟감을 차려 오랜만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다 먹고 맥주 한 캔을 들고 낸 온 가족이 TV를 시청하며 여유를 즐겼죠. 그런데 이달러집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기침전이긴 하지만 마치 나뭇가지를 꺾는 것 같은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주 들리는 게 아니어서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지만 들릴 때마다 이게 무슨 소리가 싶을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도 이 소리의 근원이 어디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리 밤을 뒤져봐도 정체불명 소리의 근원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시간도 늦었겠다, 술도 먹었겠다, 온 가족이 거실에 자리를 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펴 주었으면 대기에 머리만 들면 잤을 거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술을 덜 먹어서 그런지 도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도어제가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대로 골아떨어졌죠.
장미아논이 휴대폰으로 이것저것을 보고 있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뜸이더군요. TV도 꺼주고 방 안에 조명하니 그 소리는 확실히 전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가 안 들리니 그 소리의 근원지를 대충 알 수 있었죠. 주일에 아주머니께서 열주만 하고 했던 보일러실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보일러 소리를 뒤집으면서도 기괴한 딱딱 소리에 한참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열이 받아서 휴대폰 후레쉬를 켜고 그 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문을 열었는데 진짜 무슨 군대에서 야간 근무서다가 소대장한테 걸린 것 마냥 비고 넘어졌습니다. 그 안에 왜 여자아이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7살도 안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무슨 책장 같은 걸 밟고 올라서서 있더군요. 온몸에 식은땀이 쫙 나면서 지금 맨 앞에 있는 말도 안 되는 광경의 소리도 못 질렀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서 어머니께서 일어나셔서 왜 그러고 있냐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를 보내어 저기 안에 사람 있다고 다시 안을 봤을 때 거짓말같이 사나져 있었습니다. 사실 집에 플래시를 틀면 고양이 눈이 되는 것처럼 자세한 등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이건 도무지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고 그 안쪽으로 걸어가셨는데 깜짝 놀라셨는지 뜸을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아예 거실부를 다투고 온 가족이 일어나 그 방을 살펴봤죠. 가끔 어디 가보면 문 앞에 부적이 붙어있는 걸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방, 보일러만 덜렁있는 공간에 부적이 덥석지 붙어있는 방 처음 봤습니다. 그걸 보고 더더 할 말은 잃고나 이게 무슨 부적이라고 서로에게 묻기만 했습니다. 잠도 다 달아나고 제가 봤던 애가 생각나서 다시금 그 아이가 져있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보일러실 안에 있는 작은 박스를 말고 저 밖으로 나와있는 작은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 제가 부모님과 동생에게 지금 방금 저기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저 박스를 밟고 서 있었다고 하니 어머니께서는 무서우셨는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급히 그 막문을 닫고 별거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잠이나 자자고 하셨습니다. 그 지겨워졌고 잠이 오겠습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담배 피는 거 잘 알았는데 잠깐 밖에서 담배 한 대 피고 오겠다고 고라니 신발을 신었습니다. 담배를 피는 동안 그 창문을 보고 있는데도 어찌나 무섭단지 후딱 담배를 꺼버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아예 그 방문에 등을 돌리고 잠을 쳐냈습니다. 아까만 해도 금방 코를 고이며 주무시던 부모님과 동생도 제 말을 듣고는 잠이 안 온 것 같습니다. 어제 밥 먹으러 없으니 일단 잠을 자긴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다들 별말 없이 짐부터 쌌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에서 나오는 동안 괴실에 뒷골이 시려서 이다이 먹고 후다닥 계단을 타고 내려갔죠. 그리고 우리 가족의 동태를 살피라는데 눈치를 보며 오는 아주머니를 보고는 화가 났습니다. 이딴 맘을 줬으니 단일이 열이 많은 건데 저와 더쟁이 주인 아주머니께 이야기하겠다고 하니 부모님은 한자코 많으시며 그냥 대충 가자고 저희를 따내셨습니다.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차있다니 금방 골아 떨어졌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 여자아이의 뒷모습이 기억나 한동안 진짜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어디 놀러 가실 때 원래 안쓰러운 마음을 준다고 하면 꼭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가족은 이상한 소리와 신비로운 이미지로 인해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금휘한지를 떠났지만 밤안의 소녀에 대한 기억은 항상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고 언제 어디서든 신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롭다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음산한 비밀들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